안녕하세요. 세무사 엄마입니다. 금융문맹 탈출. 오늘은 공공재입니다. 공공재 많이 들어봤고 또 알고 계실 거예요. 오늘은 공공재라는 걸 보면서 이런 경제 용어도 같이 보겠습니다. 공공재는 영어로 public goods라고 부릅니다. 공공재라고 하면 우리가 들었을 때 딱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. 공원, 국방, 치안, 가로등 이런 것들이요.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책자에서는 공공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. 국방, 경찰, 소방, 공원, 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. 그리고 공공재의 성질로는 하고 설명을 하면서 비경쟁성, 비배제성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. 이 부분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. 방금 보셨던 책자의 마지막 성질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면 비경합성, 비배제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말이 좀 어렵죠. 여기서 비자는 아닐 비자예요. 그러니까 뭔가 아니라는 거잖아요. 경합성이 아니고 배제성이 아니다. 즉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. 그럼 경합이 뭐고 배제는 뭔데? 이런 생각이 드시죠? 경합성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킨다라는 건데요. 쉽게 얘기하면 남이 쓰면 내가 못 써요. 내가 쓰면 남이 못 쓰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아이돌의 공연표가 있어요. 앞 사람이 이걸 싹쓸이해서 사간 거예요. 그럼 저는 못 쓰죠.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누군가 사면 나한테 그 차례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를 경합성이라고 부르고요. 경합은 경쟁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 반대로는 넷플릭스가 있어요. 넷플릭스는 내가 돈만 지불했으면 내가 본다고 해서 옆집 사람이 못 보진 않죠. 전 세계 사람이 접속을 하더라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 게 경합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번에는 배제성을 볼게요. 배제한다는 거는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은 소비에서 제외한다. 쉽게 말하면 너 돈 안 내면 못 써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돈 안 내는 사람을 제외시킨다. 배제시켜 버린다. 이래서 우리가 배제성이라고 부르거든요. 여러분 카페에 가서 음료나 디저트 드신 적 있으시죠? 그때 돈 안 내고 드신 적 있으실까요? 없을 거예요. 당연히 돈을 내야 먹는 걸로 우리 생각하고 있죠. 돈을 안 내면 음료를 주지 않아요. 그거를 우리가 배제한다라고 말을 해요. 그런데 여러분 가로등은요. 세금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낸 사람도 지나가면 불이 켜지죠. 공원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런 게 배제성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공공재는 그러니까 경쟁하지도 않고 배제성도 없는 거예요. 이런 걸 공공재라고 합니다. 보통 경제학을 배울 때 이렇게 경합성이 있다, 없다, 배제성이 있다, 없다 해가지고 나눠서 표를 만들어서 구분을 합니다. 시험 볼 때는 막 이런 걸 외우기도 하는데요. 우리는 시험 볼 건 아니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. 이걸 보면 재밌는 부분도 있고 실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재화들이 아, 여기에 속하겠구나라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.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. 먼저 이 칸을 볼게요.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죠. 이게 사척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재화는 여기에 속합니다. 사실 요새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요. 그래도 어쨌든 물건이라는 거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경합한다, 경쟁한다는 거고요. 당연히 돈을 내야 살 수 있으니까 배제성이 있는 겁니다. 반면에 우리 지금 보는 건 여기 공공재에 해당을 하죠. 이 공공재는 앞서 본 것처럼 경합, 경쟁하지도 않고 배제, 돈 안 낸다고 빼는 것도 없어요. 이거를 흔히 도로에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. 경합한다는 거는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도 못 가고 있는데 누군가 하나 더 들어오면 더 못 가겠죠. 아예 도로에 진입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경합성이 있는 걸 우리가 막힌다라고 표현을 해요. 반면에 비경합성,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. 누가 들어와도 쭉쭉 앞으로 잘 나갑니다. 그런 걸 한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그리고 배제한다는 거는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돈을 안 내면 도로에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. 그래서 배제성이 있으면 유료 도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. 배제성이 없어요. 돈 안 내도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러면 무료 도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어쨌든 우리가 보는 공공재는 바로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아까 제가 경합성과 배제성의 예를 들었을 때 넷플릭스 이야기를 했었죠. 그 넷플릭스는 바로 이런 거에 속하는 겁니다. 돈을 내야만 쓸 수 있는 배제성이 있는 거지만 경합하진 않아요.
내가 돈 내면 나도 볼 수 있고 옆집 사람이 돈 내면 옆집 사람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재화들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제 공공재 성질을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 아시겠죠? 그런데 이 성질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. 바로 무임승차자가 생긴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가로등을 하나 설치하자라고 했어요.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. 나는 밤에 잘 안 다니는데 가로등 필요 없어. 그러니까 나 돈 안 낼래. 이런 사람도 있고요. 또 어떤 사람은 아 그럼 나 하나 안 내도 상관없겠다. 가로등 설치에 문제가 없겠구나. 이러고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데 사람 마음은 다 똑같죠.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도 안 내고 싶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안 내요. 그러면 가로등 설치가 안 되겠죠. 모두가 불편해집니다. 그래서 공공재는 모두한테 필요하지만 돈을 안 내려는 사람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부가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아무리 밤에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살다 보면 한두 번은 밤에 나올 수 있잖아요. 결국 가로등이 필요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누구 개인한테 너네 돈 모아서 이거 설치해.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런 성질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. 그래서 앞에서 본 한국은행 책자에서도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한다. 그리고 정부가 유지한다. 이런 말이 되어 있는 거죠. 사실 이런 공공재는 다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어릴 때는 이런 거 감사해라, 소중히 해라, 이런 말이 잘 와닿진 않았거든요. 그런데 커서 세금을 내보니까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역시 내 돈을 내봐야 소중함을 아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우리 오늘은 공공재에 대해서 보면서 경합성, 배제성, 이렇게 어려운 말이랑 무임승차자 문제까지 같이 살펴봤어요. 금융문맹 탈출까지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 세무사 엄마였습니다.